안녕하세요. 후이팝합니다. 사실 10분 전에 선행학습의 진실이라는 동영상을 하나 찍고 바로 심화학습에 대해서 생각난 김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바로 다시 동영상을 찍어요. 자, 심화학습. 물론 서두에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원장님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을 혹은 다른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자, 심화학습. 자, 심화학습은 뭘까요? 어머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심화학습. 제가 느끼기에는 심화학습은 어머님들이 어려운 문제집을 풀어보는 것이다. 어려운 문제 혹은 문제집을 푸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공부를 잘하는 혹은 수학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집을 푸니까. 그래서 심화학습의 작은 의미에 이것도 분명히 포함이 되겠죠. 근데 심화라는 말을 사실 보면 그죠? 깊다라는 말이잖아요. 깊게 한다라는 말이죠. 될 화자니까. 그래서 점점 깊어진다. 이렇게 용어가 정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학생을 공부시키는데, 학생이 공부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면 그 도움을 주는 심화학습의 행위도 사실은 이 점점 깊어짐이라는 정의에 따라야 한다고 봐요. 자, 그럼 점점 깊어져야 되는데 깊어지는 기준은 누굽니까? 깊어져야 하는 어디가 깊은 것이고 어디가 얕은 것이냐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준이 어떤 아이는 현재 상태를 보면 어떤 아이는 여기가 본인의 상황이고 실력이고 이쪽이 깊어지는 거니까 그죠? 2번은 어떤 아이는 여기가 현재 자기 실력입니다. 당연히 3번, 4번 이렇게 쭉쭉쭉 있겠죠. 이렇게 다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학 실력의 깊이가 다른 겁니다. 달라요. 그러면 그 기준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죠.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심화교재. 심화교재는 서점에 가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왜? 두께가 얇으니까. 두께가 얇고 쉬운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대표적인 거 출판사 다 말씀드리면 많이 신사고에서 나오는 일품 최상위 그죠? A급 하이 레벨 블랙 라벨 최고 득점 고난도 아직도 출판사 바뀌었지만 이름 똑같은 게 있죠. 고난도 아니면 또 슈퍼 수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쓰지는 않지만 잘 쓰지 않죠. 슈퍼 수학 탑 더 있죠. 그죠? 지금은 제가 알고 있는 거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있죠. 자, 이걸 풀면 심화학습이냐? 이걸 풀 수 있는 수준의 학생이 풀면 혹은 이걸 풀어서 실력을 올릴 수 있는 학생이 풀면 심화학습이 맞죠. 그러면 이걸 풀 필요가 없는 학생들, 지금 이걸 다룰 수 없는 학생들이 이걸 풀고 있으면 그거는 잘된 정확한 바른 심화학습이냐? 아니죠. 왜?
이 책에서 이런 책들을 풀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도 얻지 못하니까. 그래서 심화학습이라는 건 자기의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하는 심화학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1번 학생은 그죠? 2번 학생이 풀 수 있는 이만큼을 못 푸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2번 학생은 3번 학생이 풀어낸 이 정도 수준을 못 푸는 것이고 3번은 4번이 풀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을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전부 만약에 그죠? 4번, 자, 이거를 A급이라고 합시다. A급 수학. 이 친구는 A급을 4번 학생은 A급 수학을 공부하면 되는 학생이에요. 3번 학생은 A급 수학보다 조금 낮은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 학생이죠. 지금 이 부분이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대충 여러분들이 아는 거 일품이라고 합시다. 일품이 A급보다 쉽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기정적인 사실이니까, 정해져 있는 사실이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일품을 풀어야 되는 학생이에요. 일품 수준의 문제를. 그리고 이 정도 채워지면 A급을 풀면 된다는 거죠. 2번 학생은 남들이 일품 푼다고 해서 2번 학생이 일품을 풀면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예요. 왜? 일품을 풀었는데 결국 일품에서 풀고자 했었던 정말 어려운 문제는 이 친구는 못 풀어낼 거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당연히 A급은 이 친구 손 쳐다도 보면 안 되죠. 이 친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RPM이나 파워나 개념 유형 파워나 센수학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센수학을 풀어서 안 틀릴 수준이 되면 그러면 심화학습 또 그 다음 심화학습을 하는 거죠. 그 말은 2번 학생한테는 RPM이든 파워든 센수학이든 모두 심화학습이라는 겁니다. 책 제목이 아니고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이 친구한테 2번 학생한테 심화학습인 거예요. 이 얇은 책을 풀지 않았다고 해서 심화학습을 안 한 게 아니라 2번 학생은 쉬운 일품 A급보다 쉬운 책을 풀었지만 2번 학생에게는 그게 심화학습이라는 거죠. 이 문제집조차 어려운 하위권 학생들은 그죠? 개념책, 월계수, 라이트, 우공비 이런 책, 이거보다 쉬운 책이죠. 이 책을 열심히 푸는 게 이 1번 학생이 열심히 풀어서 그 말은 1번 학생이 자기한테 맞는 심화학습을 열심히 해서 2번 단계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2번 단계가 되면 이런 책을 통해서 이런 수준의 문제를 통해서 심화학습을 하면 다시 3번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1번 학생이 1품을 푼다고 갑자기 3번 단계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갑자기 다 성적이 오르겠죠. 왜? 많은 어머님들이 그렇게 하거나 학생들도 옆에서 보이는 책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지치게 하죠.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짜증나고 틀리면 야단 맞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번 학생 단계를 밟아서 실력을 올리는 게 정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열심히 하고 돌아서서 보면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빠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심화학습은 어려운 문제집을 푸는 게 아닙니다. 심화학습은 나에게 맞는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심화학습이에요. 점점 실력이 향상될 때마다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깊어지는 방향으로 공부를 시키면 심화학습인 거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 우리 아이에게 맞는 문제를 풀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인 것이고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비교를 해야 기준을 잡을 수도 있지만 학생의 실력은 문제 한번 학교 성적으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 실력 차이가 조금씩은 있지만 우리 아이가 풀었던 문제집을 채점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죠. 어떤 문제집에 90%, 95% 이상 소화가 되지 않았다면 혼자 풀어서 맞힐 수 없다면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수북히 쌓아두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제일 바보 같은 짓이죠. 왜 문제를 푸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그냥 권수만 늘려나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바른 공부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똑바로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일단 기준을 잡으시고 우리 아이가 풀어야 하는 수준의 문제가 어떤 건지를 잘 파악하시고 필요한 문제를 풀리시면 그게 심화학습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맞춰서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방향으로 아이를 이끌어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아이가 풀고 있는 문제집을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지금 틀리고 있는 부분과 틀리는 수준 그걸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고 그게 바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심화학습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심화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